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건 정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제보를 해주니까. 내가 국정원장 출신 아닙니까? 예. 명태균이 페북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빠에 대한 말도 바꾸면서 조용히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새롭게 폭로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중요한 제보를 받으셨는데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원지검수관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검에서 예. 원천적으로 즉각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놈을 경찰은 못하냐 빨리 잡아가라. 잡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2,000건이 있다. 매일 불어댄다. 그런데 어제만 지금 새로운 사실을 폭로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오빠, 이 정권에는 무슨 오빠 정권이에요. 검사 오빠, 대통령 오빠, 네. 친오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명태균 카톡 내용에 나오는 그분은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들은 99%가 대통령 오빠다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건 친오빠예요. 정보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보인데요? 아니, 많이 제보를 해주니까. 내가 국정원장 출신 아닙니까? 예. 그걸 꼬치꼬치 물으면은 예. 기자한테 어디서 취재했냐 하면 가르쳐 줘요? 의원이 나도 아니라 먹고 살아야지. 친오빠라고 볼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친오빠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어떻게 대통령 오빠인데 당신만 친오빠라고 하느냐 해서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예. 한마디도 모른다 했다가 딱 그 문제만은 1시간 만에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친오빠든 대통령 오빠든 문제가 되지만은 이것마저도 거짓말하면 큰일인데 자신 있으니까 내놓지 않느냐.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은 네, 이거는 사실 정보질서에 돌기도 했는데 김건희가 직접 정진석 실장한테 저 카톡 우리 오빠야 이렇게 말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해명문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장난합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자충수는 제가 처음 봅니다. 왜냐? 친오빠가 뭐가 되냐면 외척이 지금 정치에 개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나빴던 게 대부분 뭐였습니까? 한 명의 윤원영부터 시작해서 민자영까지 전부 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스스로 외척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 거야.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친오빠는 국정에 개입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대통령실은 거짓 해명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자충수를 두고 그러고 나니까 이 주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냥 차라리 그때 너무 절박해서 세력도 없었고 기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진짜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김건희에 대한 민심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 찬성은 63%, 반대는 26%를 기록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국짐 지지층만 도입할 필요가 없다 라고 63%가 응답을 했는데 이거 들어가면 바로 정권 끝난다는 것을 후한무치한 이직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사실상 보합인데 이번 주 명태균 이슈도 많았지만 보수 언론 그리고 종편들은 하루 종일 북한 뉴스만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TV조선이 미르재단 파는 것처럼 조중동과 종편이 윤석열 손절하지 않으면 10%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낮은 지지율로 가다가 차주 국감에서 여러 녹취가 터지면서 폭로가 이어지면 상황은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뭐야 나는. 자기는 돈도 못 받고 처음에는 그랬대요. 사실 이제 2024년 그게 2023년 5월의 일이니까 예. 2024년에 다시 공천만 받으면 해결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동네에 산단이 들어온다. 이 동네에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게 국가산단이 예, 거기서 예, 나오는 예. 거구나.
니네가 참으면 네가 너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가 정치를 계속해서 너를 살려줄 수가 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꼬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네가 회계 책임자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건데 네가 거기서 제대로 말 안 하면 우리는 너 국물도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렇게 몰아버렸구나. 네, 강혜경 그러니까 씨를. 강혜경 씨가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또 이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처음에 검찰에 갔을 때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대요, 말을. 그러다가 공천이 안 됐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여사는 뭐 김영선이라 카대 이렇게는 했는데 하위 10% 컷오프 되면서 결국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은 안 된다. 너 3번 해라. 3번은 니네는 안 된다 해서 안 받았잖아요. 게다가 김영선이는 재산이 다 부동산으로밖에 없어요. 현금이 없대요. 왜냐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무슨 이혼하고 뭐 이제 혼자 사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대요. 사실 이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뭐 변호사를 제대로 했겠어요? 뭘 예.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은 오래 했더라도 정치하느라고 돈 다 쓰고 지역구에 나가서 다 쓰고 명태균 다 쓰고 이러니까 돈이 없어. 네. 근데 아버지의 부동산 재산을 일부를 먼저 받았어. 네. 근데 그거는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열받아. 네. 다른 형제들하고는 완전 사이도 너무 나빠. 아무도 이 김영선을 안 도와줘. 예. 그런 상황인데 공천도 안 돼. 이 일은 지금 전부 다 강혜경 보고 책임지라고 해.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경 열받아가지고 주고받았던 녹취랑 통화랑 막 다 갖다 냈어요. 이제 검찰에다가. 예. 그러니까 김영선과 명태균이 이제 강혜경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명태균이가 지금 뭐 자기가 윤석열 뭐 녹취록과 엑스파일이 있다, 공적인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뭐 있을 것 홍준표 같아요. 그 뭐예요? 그거? 처음에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때 도와준 거 맞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은 네. 내용이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네. 하면서 대통령 후보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던 그 시기엔 당연히 이제 민간인으로서 특히 이제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엄청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그때 차리토분 같은 거 막 보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누굴 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 실제 권력인 윤석열과 대통령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김재원이가 인지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조용히 하려는데 이러잖아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뭐 어쩌고 막 그러는데 오세훈 그거 거짓말이다. 나 고소장 써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액션이 없어요. 그렇죠? 김재원 깜빵에 가려는 개다 뭐 어쩌고 했으려다가 야 쟤는 인지를 잡고 있으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극을 하지 말자. 홍준표 쟤는 나쁜 놈이지만 고소고발 안 할 거다. 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김진태 이름 나와도 찍소리도 안 하잖아요. 네, 이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를 민주당에서 꼭 제대로 보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여론 조작까지 폭로하신 것은 본인의 희생도 각오를 하신 겁니다. 민주당이 이분을 잘 보호해야 제2의 강혜경 씨가 나오고 더 많은 폭로가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말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